예, 시간이 돼서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엔드노트에서 레퍼런스 관리 부분인데 5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수집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수집을 해온 레퍼런스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할 때는 첫 번째 그룹 방법이 있습니다. 그룹은 이제 레퍼런스 개수에 지금 우리가 열 몇 개밖에 안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하시다 보면 50개, 100개 이렇게 수치가 넘어가게 됩니다. 이거를 어떤 프로젝트별로 목적별로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싶으시던데 그럴 때 그룹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실 수 있게 돼요. 그룹은 상단에 보시면 그룹수라는 메뉴를 통해서 만드실 수 있지만은 여기는 메뉴명들이 쭉 있지만 어디에 어느 위치에 만들어지면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좌측에 있는 그룹 패널에 보시게 되면은 마이 그룹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 그룹수에 있는 메뉴가 동일하게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룹 패널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생성을 하는 편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그룹 셋은 이제 서브젝트라고 써 있는 게 이 그룹 셋이고요. 네, 그룹은 이 하위에 있는 것들 다 그룹이에요. 그래서 그룹 셋은 꺽쇠 모양으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고, 그룹은 이렇게 뭔가 다른 아이콘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쓰게끔 되어 있으세요.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좌측에 있는 마이그룹스라는 메뉴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고 아무것도 없겠죠, 당연히. 네, 그 아래 보면 마이그룹스 또 있어요. 이 아래에 있는 그룹 셋인 마이그룹스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단에 있는 그룹스에 있는 메뉴들이 동일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이그룹스에서 우클릭을 하시고 크리에이트 그룹을 눌러보시게 되면 아래쪽으로 뉴 그룹을 하나 만들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한 번 더 우클릭해서 크리에이트 그룹을 또 만드시게 되면은 그룹을 한 개 더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룹은 여러 개를 그룹 셋 하이에다 만들 수 있는데 이건 안 돼요. 그룹의 아래에 하이 그룹은 없습니다. 이 그룹은 그룹의 셋과 세트와 그 아래에 있는 그룹 이렇게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세트를 여러 개를 만들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을 한 번 더 해보시고 create 그룹 셋을 하시게 되면은 그룹 셋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룹 셋 하이로 다시 create 그룹을 눌러서 또다시 그룹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세트와 그룹으로 만든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름이 다 동일하죠? 그래서 이 이름은 당연히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 리네임 그룹을 통해서 이름을 바꾸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이름은 바꾸시게 되면은 이 정렬은 자동으로 알파벳 순 또는 숫자 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다 자동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이거를 이제 그 순서에 맞춰서 쓰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저는 3이라고 쓰고 아래쪽에다가 리네임 그룹에서 1이라고 쓰게 되면은 이게 3번, 1번 순이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1, 3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름차순 누르시 자동 정렬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뭐 번호나 알파벳 순에 맞춰서 정렬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물론 그룹 셋 이름도 바꿀 수 있습니다. 리네임 그룹 셋이 있어요. 그래서 리네임 그룹 셋을 통해서 이름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룹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내가 갖고 있는 레퍼런스들을 그룹별로 넣어놓으면 돼요. 넣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가 넣고자 하는 레퍼런스 하나 선택을 하시고 클릭을 꾹 누르신 상태에서 좌클릭을 누르고 그대로 드래그 하셔서 A에다 넣고 싶으면 A에다가 마우스 클릭을 떼는 드랍을 하시게 되면 돼요. 그래서 클릭하시고 드래그 하셔서 드랍 이렇게 하시면은 하나의 그룹에다 그룹별로 나눠서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넣기는 굉장히 시간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선생님들 대부분 하실 수 있는 거는 내가 필요한 거를 선택을 여러 개를 해서 한 번에 넣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꾹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여러 개 선택이 됩니다. 예, 컨트롤 키를 안 누르고 선택을 하시면 그냥 이렇게 계속 이동을 해요. 근데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 개를 한 번에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여러 개 선택된 상태에서 쭉 드래그를 하셔서 그룹에다 떨어뜨려 주게 되면은 그룹에 한 번에 네 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나는 전체 레퍼런스 다 넣고 싶어요. 요거 다 넣고 싶어요라고 하면 이렇게 쭉 드래그 잡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잡을 때도 뭐 이게 200개 넘어가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컨트롤 키랑 알파벳 A 올의 첫 번째 레터는 알파벳 A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전체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드래그해서 넣어놓으시면 한 번에 다 넣을 수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단축 키들은 실제로는 그냥 윈도우에서 쓰는 거예요.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하면 이렇게 여러 개 복수기 선택이 되고요. 컨트롤 A 누르면
원래 전체 선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윈도우에 있는 기본적인 기능을 엔드노트가 다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들을 그대로 쓰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그룹을 좀 더 이해를 잘 하시려면은 이게 일반적인 폴더 개념은 아니고요. 필터링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뭔가 해시태그를 달고 필터링하는 개념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걸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제가 아까 통계청이라고 되어 있던 이 자료를 A라는 그룹에도 넣고 B라는 그룹에도 넣어 놓을게요. 그러면은 A 그룹 뭐요라고 하게 되면은 통계청이 나와야 되겠죠? B라는 그룹 뭐요? 하면 통계청이 나와야 됩니다. 예,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서 통계청이라는 레퍼런스에다 제가 A라는 해시태그와 B라는 해시태그 동시에 달아놨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통계청이라는 해시태그 레퍼런스에다가 B라는 해시태그를 지워버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우면 될까요? 이거는 선택을 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Remove References from Group이라는 메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노트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게 되면 팝업 메뉴가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Remove References from Group을 해주셔야지만 이 그룹에서 제외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룹에서 제외를 시키게 되면은 제외하겠냐? 네, 그룹 B에서 물어봅니다. 딜리트 하게 되면은 지워집니다. 그럼 이제 A라는 그룹, A라고 해시태그 하는 거 뭐야? 하면 통계청이 보이겠지만 B로 해시태그 한 거는 안 보이겠죠, 통계청이. 그런 식으로 전체 내가 갖고 있는 레퍼런스 중에서 내가 필터링 하고자 하는 거, A로 필터링 할 거야 라고 하는 것들만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주기를 달아준다, 태그를 달아준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능은 파일 어태치먼트 기능이에요. 이거 왜 있냐면은 선생님들이 결국은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초록까지는 다 읽으시지만 중요한 건 초록이 아니죠. 우리는 결국 원문이 필요하고 원문에 있는 데이터를 보고 테이블과 피겨를 봐야 되는데 원문 없이 이렇게 그냥 수집이 끝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다 정비가 됐어요. 수집도 하고 필요 없는 거 다 지우고 이러면서 정리가 끝났을 때 자, 그러면 여기다 원문을 넣어야 되는데 넣는 방법은 여기 있는 attach 파일 썸머리 탭에 있는 어태치 파일 버튼 누르게 됩니다. 어태치 파일을 누르시게 되면은 내가 넣고 싶은 파일들을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매뉴얼에 보이시는 것처럼 어태치 파일을 누르시게 되면은 PDF, JPG, DOC, 그다음 PPT, 엑셀, 그러니까 어떤 형태이든지 문서 파일은 다 붙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떤 내가 하나의 논문 파일을 넣고 거기에 연관된 피겨라던가 테이블이라던가 뭐 어펜딕스라던가 서플리먼터리 매트리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해당 논문에 다 집어 붙여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것들은 다 붙일 수가 있고 하나의 레퍼런스에 붙일 수 있는 파일의 개수는 제한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차피 붙이는 만큼 파일은 계속 늘어나고 그냥 그 우리가 갖고 있던 아까 ENF 파일과 데이터 폴더 있었죠. 그거 용량만 커지는 거예요. 네, 그 용량만 이렇게 커지는 거기 때문에 개수 제한 없어요. 그렇게 되면 레퍼런스의 개수도 역시나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네, 제가 여기 3만 건, 뭐 10만 건도 넣어봤어요. 근데 잘 돼요. 그러니까 레퍼런스 개수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이 넣으실 일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쓸 수 있으니까 충분한 양이니까 마음껏 넣으셔서 쓰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을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 개가 들어갔을 때 내가 그 파일을 열어서 봐야 되겠죠? 열어서 보실 때는 해당되는 파일을 선택을 하시거나 우측에 꺽쇠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오픈 위드라고 해서 나오게 됩니다. 오픈 위드는 뭐냐면 해당되는 파일을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등장을 해요. 뭐 DOC 파일이면 오픈 위드 MS 워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파일을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동 연결을 시켜줘요. 이 자동 연결들은 내 PC에 설정된 대로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 PC에는 지금 PDF를 어도브 리더로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 PC마다 연결을 해두신 프로그램을 열 수 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나씩 찾아서 넣는 건 좋은데 레퍼런스가 뭐 5개면 넣겠지만 100개가 되거나 뭐 1000개가 되면 일일이 언제 다 찾아서 넣을까요?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등장한 기능이 바로 Find Text 기능입니다. 해당되는 저널 사이트를 엔드노트가 자동으로 찾아요. 그 PDF 파일을 불러서 첨부해 넣어줍니다. 굉장히 편하겠죠? 근데 요거가 무조건 100% 나붙진 않아요. 왜냐면 일단 저작권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독을 하고 있는 전자저널 중에서 출판사에서 원문 접근을 허가한 것들은 붙게 되고요. 원문 접근을 허가하지 않거나 너무나 오래된 레퍼런스라서 PDF 자체가 없거나 뭐 이런 경우들은 안 붙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오픈 어세스, 무료로 열리게끔 되어 있는 저널들이 굉장히 많아져서요. 생각보다 잘 붙게 됩니다.
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내가 찾고자 하는 레퍼런스들을 선택을 하시고 우측 상단에는 요 다섯 번째 아이콘을 선택을 하셔도 되시고 또는 마우스 우클릭하시면 Find Full Text라는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같이 해볼게요. 선생님들 여기서 뭐 원하는 거 한 다섯 개만 선택을 해볼까요? 너무 많이 선택하면 선택한 만큼 시간이 더 걸리니까 저도 한 다섯 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개. 이렇게만 선택을 해볼까요? 자, 선택을 한 상태에서 요 상단에 우측 그 레퍼런스 리스트의 우측 상단에 보시면 여섯 개의 아이콘이 있는데 이 중에 다섯 번째 아이콘이 Find Full Text 아이콘이에요. 이렇게 돋보기 있는 아이콘이. 근데 요걸 선택하셔도 되시고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으면은 마우스 우클릭해 보시게 되면은 아예 이름이 Find Full Text라는 메뉴가 하나 딱 있습니다. 그래서 Full Text 찾아보자. 그래서 Find Full Text 클릭하시게 되면은 좌측에 Find Full Text라는 그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그룹은 지금 막 돌릴 때만 나타나게 되고요. 서칭은 내가 선택한 개수가 처음에 잡히고 카운트가 하나씩 떨어지게 될 거예요. 떨어진 카운트는 found PDF가 되거나 found URL, not found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 found PDF는 원문 PDF가 첨부가 됐다라는 거고 found URL과 not found는 못 찾은 경우예요. found URL인가 URL을 찾았으니 클릭하면 들어가지 않을까 싶을 수 있는데 그 URL을 클릭하면은 이제 구매하세요 페이지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저작권을 딱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매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딱 나오게 되게끔 되어 있어요. Not found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오래됐거나 또는 이제 좀 잘 못 찾는 게 국내 문헌들을 좀 잘 못 찾아요. 엔드노트가 국내 문헌에 대한 인식이 좀 떨어집니다. 그건 당연해요. 이제 불어로 된 것도 인식이 떨어지고 독일어로 된 것도 인식이 떨어지고 영어로 된 것들을 좀 인식을 하기 때문에 각 국가별 건 좀 인식을 못하는 편입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found PDF로 4개, found URL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found URL은 지금 들어가 보게 되면은 attach 파일 항목에 PDF가 없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요. 그다음에 found PDF는 들어가게 되면은 이 클립 모양 아이콘에 클립이 생겼어요. 네, 클립 모양 아이콘. 이건 뭐냐? 파일이 첨부가 한 개 이상 되어 있습니다. 뜻이에요. 한 개 이상의 파일이 첨부가 되어 있고 선택을 해보면은 여기에 attach 파일 위에 PDF가 있어요. 선택해서 open with 하면은 그 해당되는 PDF를 열 수 있는 걸로 열리게 되고 열게 되면은 원문 PDF를 이렇게 바로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일이 다 안 찾고요. 그냥 Find Text 돌려서 이렇게 보시는 편이에요. 요새는. 굉장히 편리하죠.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선생님 좀 궁금하신 거는 그러면은 몇 퍼센트 정도의 확률로 이게 파인드 푸테스가 성공합니까라고 물어보신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들이 수집한 레퍼런스의 성격에 따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내가 오픈되어 있는 저널들 위주로 수집을 했다? 그럼 뭐 거의 100% 가까이 붙겠죠. 근데 국내 문헌 위주로 하시고 너무나 오래된 레퍼런스라서 PDF가 거의 없을 법하고 저작권에 굉장히 스트릭한 저널들 위주로 하셨다? 그러면 거의 안 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내가 어떤 형태의 레퍼런스 수집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찾으신 다음에 못 찾은 경우들은 내가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PDF 없는 게 아닙니다. 없는 게 아니라 단지 저작권으로 막혀져 있거나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도서관 홈페이지에 아까 검색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거기서 다운로드가 돼요. 그러면 그때 어태치 파일에서 붙여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PDF 보는 것도 설명을 드렸고, PDF를 볼 수 있다라는 거는 여기서 편집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PDF를 열어서 제가 여기서 편집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이라이트도 하고 메모도 달고 편집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하겠죠. 네, 저장을 해서 이제 다 씁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이 여기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엔드노트를 종료를 하고 그 다음에 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선생님들한테 전달을 딱 드리면은 선생님들이 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딱 열으시게 되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파일이 4개가 첨부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했던 메모들, 그러니까 뭐 하이라이트 한 것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채로 갑니다. 예. 그래서 요새 선생님들이 거의 연구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은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레퍼런스 쫙 모아요. 그 다음에 파인드 풀텍스트 쫙 해가지고 PDF로 다 붙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체크할 거 메모 해놓고 그 다음에 전달을 드려요. 그럼 받으신 쪽에서도 열으면 PDF 다 있고 메모 다 있으니까 자기 주석 달아서 다시 메모 전달. 그러면 또 받으신 분은 그분이 추가한 메모 보고 또 정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 다 집어넣어 놓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좀 이렇게 하셨죠. 뭐 엑셀이나 워드에다가 이 레퍼런스 리스트를 별도로 정리를 쫙 해두시고 별도 폴더에다가 PDF 파일을 막 받아가지고 파일 이름 막 바꿔가면서 PDF 파일을 이쁘게 폴더 정리한 다음에 두 개를 같이 전달했다고 하면은 이젠 그렇게 안 해요. 이 하나로만 합니다. 왜 이 하나로 할 수 있느냐? 여기가 그 엑셀 파일, 워드 파일 정리한 필드예요. 그다음에 각각의 맞는 파일들은 여기 바로 달려져 있잖아요. 일일이 파일명 손으로 바꿔가면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바로 연결돼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설명을 또 드리고 나면은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요 PDF 파일이 내가 따로 갖고 있고 싶다. 나는 별개로 내가 갖고 있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클릭하시고, 여기 보면 세이브 에즈 버튼이 있어요. 그 세이브 에즈 버튼 누르시면은 별도로 빼서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바탕화면 한번 저장해 볼게요. 바탕화면 저장하고, 보여드리면, 이게 바탕화면에, 이렇게, 이렇게 저장이 돼요. 이렇게 PDF 저장됩니다. 그래서 이거 별도로 열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엔드노트 쓰시면 이렇게 세이브 에즈 잘 안 하세요. 이건 뭐 어디 가서 뭐 발표하셔야 되거나 뭐 이래서 파일이 필요하다 하시면 이렇게 하시는데 대부분은 그냥 엔드노트에 넣어놓은 상태로 보십니다. 예. 그래서 요게 다 넣어놓고 보시면 되고 필요할 때만 세이브 에즈 하셔서 빼서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나면은 이미 내 컴퓨터에 수많은 PDF 파일들이 들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수많은 PDF 파일들 이제 다 버려야 되는가라고 고민할 수 있는데 그거를 다시 엔드노트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PDF 파일의 논문 정보를 자동으로 갖고 와서 저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 기능은 따로 아까처럼 뭐 find full text처럼 이름은 없고요. 요 상단의 파일 메뉴에서 import라는 기능으로 불러오게끔 되어 있고요. import에 folder라는 기능을 쓰게끔 되어 있는데 요건 제가 시연으로 보여드릴게요. 선생님들이 지금 PDF들을 너무 많으실 수 있으시니까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PDF 바니시 실습이란 폴더에 ABC 프로젝트라고 넣어놨어요. ABC 프로젝트 안에는 PDF 파일이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를 엔드노트로 불러올 거예요. 불러올 때는 간단합니다. 이 3개의 파일을 이제 있는 위치, ABC 프로젝트라는 위치를 기억을 해두고요. 상단 파일 메뉴에 임포트의 폴더, 매뉴얼에 있는 대로예요. 파일에 임포트의 폴더, 이 메뉴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조그만 파워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choose라는 버튼은 당연히 내가 갖고 올 폴더를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choose를 누르고 아까 말씀드린 ABC 프로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ABC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하이 폴더와 뭐 그룹도 만들어라. 이건 그냥 옵션 체크해 둘게요. 그 다음에 임포트 옵션은 단일입니다. PDF 하나 단일이고 듀플리케이트는 지금 신경 안 쓸게요. 중복은 지금 신경 안 써도 되시니까 그냥 이 상태로 임포트 합니다. 그 아까처럼 이렇게 그룹이 생성이 돼요. 네, 지금 제가 그룹을 만들려고 옵션을 지정해 줬기 때문에 생성이 되고 이것도 아까 find 텍스트처럼 많이 선택을 하게 되면 PDF 파일이 많으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지금 3개밖에 없으니까 금방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다 클립 모양으로 3개가 생겼고 각각의 PDF 파일이 첨부가 됐고 오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특이점은 뭐죠? 지금 보면 썸머리 탭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에디트 탭을 볼까요? 아까 펀메드 수집한 거 똑같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리하게 내가 갖고 있는 PDF 파일도 다 집어넣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정보가 들어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어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다 비어 있는 거 같죠? 에디트 탭 보여드리면은 비어 있습니다. 단지 들어온 거는 타이틀명 하나예요. 근데 타이틀명에 가로가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정보가 없어서 못 읽어서 파일명을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냥. 예. 그럼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요 해당되는 PDF 파일 자체를 열어보게 되면은 내용은 다 있습니다. PDF 파일에. 이렇게. 근데 지금의 PC들은 여기가 타이틀이고 이게 저자명인지 PDF 파일을 그렇게 읽는 능력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GPT가 뭐 탑재가 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 있는 내용을 읽고 이 저널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으라고 이렇게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왜 그러냐면 대부분 PDF 파일 자체에 메타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메타데이터가 빠진 경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메타데이터가 없어서 빠져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내가 해당 논문을 직접 펀메드나 구글에서 검색을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내용들을 집어넣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펌메드에서 검색해서 파인드 풀테스트 한 것도 있고 PDF를 갖고 온 것도 있다 보니까 막 갖고 오다 보면 중복이 되겠죠. 그래서 중복된 거는 매번 걸으실 필요는 없으시고 내가 그 다음 뭔가 스텝을 나갈 때 한 번씩 걸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복을 걸르시는 방법 간단하게 라이브러리 메뉴 중에 Find Duplicate라는 메뉴를 이용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상단 라이브러리에 파일 두플리케이트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팝업창이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난 팝업창에서는 좌우를 비교를 해줘요. 그래서 이런 레퍼런스 들어왔고 이런 레퍼런스 들어왔는데 내용이 서로 똑같습니다라고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똑같다는 걸 보여주면서 비교해 보세요라는 건데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엔드노트는 중복을 인식하는 방식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컴마 하나, 스페이스 하나, 글자 하나까지 100% 똑같아야지만 중복이에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중복입니다. 완전 100%예요. 이 상태에서는 그냥 캔슬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좌우 비교할 거 없이 이 팝업창이 나타나면 바로 캔슬 딱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중복이 되는 두 가지 레퍼런스 중에서 나중에 들어온 것들이 하이라이트 된 상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시고 Move Reference to Trash를 하시게 되면은 불필요한 게 중복된 것들이 하나씩 다 지워지고 중복이 안 된 것들만 남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잘 끝나면 좋은데 선생님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만 쓰시진 않으세요. 뭐 구글도 갖고 오고 펌메도 갖고 오고 이러시다 보니까 2차 중복 논문 제거를 한 번 더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은 자,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보이시면 레퍼런스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개의 레퍼런스는 완전 동일한 레퍼런스인데 이게 엔드노트가 중복을 인식을 못한 경우입니다. 왜 그러냐? 이 저널명을 잘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거는 저널 오브 페디아트리스라는 풀네임으로 이제 출판사가 데이터베이스 내보낸 경우고요. 두 번째 경우는 제이페디아트리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약어로 내보낸 형태예요. 그럼 두 개가 글자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예 인식을 못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정보가 다 똑같아도 이렇게 하나라도 뭔가 정보가 틀리다 그러면 인식을 절대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람이 직접 보고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는 저자명이나 타이틀명으로 아까 정리하는 거 말씀드렸죠. 열 항목을 클릭하시면 되잖아요. 여기를 클릭해서 솔트를 한 다음에 위에서부터 보시면서 중복이 된 것들은 직접 지워주셔야 됩니다. 한번 여기까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중복을 제거할 때는 all reference 들어가서 하시면 되세요. all reference 들어오신 다음에 상단 라이브러리 메뉴 중에 find duplicate 클릭. 라이브러리에 Find Duplicate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팝업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좌우를 이제 비교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나타나자마자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 캔슬 하시면 되세요. 바로 캔슬 하시게 되면은 이게 둘 중에 하나가 하이라이트 됩니다. 그럼 하이라이트 된 거를 선택 우클릭하시고 Move Reference to Trash를 하시면 되세요. 그럼 이제 휴지통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Move Reference to Trash를 눌러서 중복된 거 하나를 지워주시게 되면은 중복이 안 된 것들만 남게 돼요. 근데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거는 저자명이나 타이틀명으로 정렬을 해두신 다음에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시면서 보시다가 중복된 게 보인다 라고 하면은 중복된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Move Reference to Trash로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Move Reference to Trash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 가끔가다 잘못 지우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보시다가 통계청 이렇게 써 있는데 Move Reference to Trash로 잘못 지웠어요. 그래서 잘못 지은 경우는 여기 트래시가 왼쪽에 그룹 패널에 있습니다. 트래시에 가시게 되면은 여기 아까 지웠던 것들 남아 있어요. 그러면 지워진 거를 선택을 하시고 다시 복구를 시켜야 되겠죠. 잘못 지웠으니까. 이런 경우는 드래그해서 올 레퍼런스에다가 드랍. 아까 그룹 만드는 거랑 기억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우는 것도 이렇게 선택하고 우클릭해서 지울 수 있지만은 불필요한 것들은 쭉 드래그 하셔서 선택하셔서 아까 똑같죠? 이렇게 컨트롤 키 뭐 필요하신 거 지워야 될 거 선택하시고 쭉 드래그 하셔서 트래시에 넣으시면은 지워집니다. 예. 그리고 트래시에 있는 거 다시 복구하려면은 선택하셔서 다시 그대로 올 레퍼런스로 넣어놓으면은 복구 이런 식으로 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이게 편하시게 정리를 하시고 완료가 되시면은 이제 다 깨끗하게 정리된 레퍼런스 라이브러리가 남게 됩니다. 자, 이렇게 라이브러리가 남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대부분 하시는 작업들은 뭐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신다거나 논문을 쓰신다거나 이런 작업들로 이제 넘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그 전에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은 그럼 내가 쓸 레퍼런스들을 이제 딱 모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번에 쓰는 논문에 28개의 레퍼런스를 오리지널 아티클을 써야지라고 하시면 첫 번째 방법은 그룹입니다. 그룹에다가 내가 쓸 것 때문에 이렇게 28개 모아두는 방법이 하나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은 아예 뉴 라이브를 하나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자, 제가 만약에 여기 있는 레퍼런스들 중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8개의 레퍼런스를 이번 케이스 리포트에 쓸 거예요. 이렇게 그룹에다 만들어서 얘를 케이스 리포트에 쓸 겁니다라고 이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저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선택을 해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카피 레퍼런스즈 2에 뉴 라이브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라이브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뉴 라이브를 눌러서 바탕화면에 이 이름은 안 쓴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날짜, 만든 날짜 쓰고 얘는 케이스 쓸 겁니다. 해서 만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새로운 엔도트 라이브를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얘는 8개의 레퍼런스가 딱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요걸로만 쓰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이 그룹을 하게 되면은 그룹이 너무 길어질 때도 있고요. 레퍼런스가 점점 많아지면 500개, 600개 많아지면은 여기서 일일이 찾기도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필요할 때마다 그냥 이렇게 카피해서 쓸 때도 있고 그냥 새로운 라이브를 그때 만들어서 다시 펌메드에서 검색해서 수집을 내가 딱 해놓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면서 하는 경우도. 근데 카피의 또 장점은 뭐냐면은 PDF가 다 옵니다. 네, PDF 똑같이 따라오고 아까 PDF에다 막 메모해 놓은 거 있죠? 그거 다 따라와요. 그래서 카피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룹으로 만들어서 하시거나 카피해서 하시거나 편하신 쪽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 정리가 되면은 이제 MS 워드에다가 우리가 참고문으로 엔드노트에 수집된 것들을 활용할 건데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개예요. 참고문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이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잘 하시면은 논문을 쓰는데 굉장히 시간 단축시킬 수 있어요. 이제 그 기술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모아둔 참고 문헌들은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논문을 쓸 때 레퍼런스 쓸 수 있는데 쓰는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면 한번 같이 보시고 시작할게요. 자, 내가 아까 수집한 것들 중에서 참고 문헌으로 넣을 거를 선택을 합니다. 이번 요 줄에는 3개를 넣어야지 하고 이렇게 딱 선택을 해놔요. 그 다음에 워드에다가 내가 문장을 쓰고 있던 거에 여기다가 넣어야지 하면 여기다 이제 커서를 둡니다. 커서를 두고서는 엔드노트 탭 메뉴에 인서트 사이테이션에 인서트 셀렉티드 사이테이션 누르게 되면은 이 워드 안으로 엔드노트에 있던 레퍼런스가 쏙 들어오게 되고요. 이 참고 문헌에 몇 개 들어왔다 이렇게 개수가 표시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삽입하는 방법이에요.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은 이제 논문을 쓰는 작업을 이제 연습을 해보실 거니까 워드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MS 워드를 실행을 해주시고요. 자, MS 워드를 실행을 해보시고 나게 되면은 이제 선생님들 네, 이렇게 세 문서를 그냥 아무거나 하나 만들게요. 연습용으로 연습용 세 문서 하나 만드시고 그 다음에 상단에 엔드노트가 탭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세요. 이게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이 탭이 없으시면 사용이 불가합니다. 혹시 없으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네. 만약에 없다라고 하신 경우들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나중에 보시게 되면 아까 우리가 엔드노트를 다운로드 받았던 메뉴가 있어요. 로그인이 풀려서 잠시만요. 자, 로그인 해놓고 엔드노트 메뉴에 들어보시게 되면 엔드노트 FAQ라는 탭이 있습니다. FAQ는 이제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겠죠. 그래서 엔드노트 FAQ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지금 좀 내용이 많아졌는데 4페이지에 가게 되면 어, 넘어갔고요. 네, 5페이지가 4페이지에 있을 텐데요. 여기 있다. MS 워드 도구 메뉴가 사라지는 문제 해결 방법. 네, 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도구 메뉴가 뭐냐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요 메뉴예요. 요 메뉴. 엔도트 21 메뉴. 요 메뉴가 없을 때는 요 글을 보시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 글을 보시고 해결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세문서를 만드셨으면은 여기다 그냥 작업을 하시면서 이제 어디에 어떻게 들어는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수집했던 그 레퍼런스 중에서 이렇게 초록의 일부분을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하셔서 드래그 하셔서 카피하시고
워드에다 붙여 넣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글을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내용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내가 뭔가 글을 쓰고 있다. 뭐 한 세네 줄 이렇게 되게끔 해서 이렇게 예, 글자를 한번 갖고 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에 어떻게 붙는지를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문서를 만들고 엔드노트 탭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레퍼런스들 모아놓은 거에 보면은 초록들이 무조건 거의 다 붙어 있을 테니까 초록의 일부분을 복사하셔서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팅이 다 되셨을까요? 자, 다 되셨으면은 한번 우리도 참고문헌 삽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처음에 어느 곳에 참고문헌을 위치시킬지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커서를 두는데 이거는 투고하는 저널마다 조금씩 양식이 달라요. 어떤 학술지는 구두점 앞쪽에 인용을 해라. 또는 구두점 뒤쪽에 인용을 해라.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구두점 앞쪽에 두고 레퍼런스를 한 3개 선택을 해볼게요. 3개. 네. 선생님들 편하신 만큼 선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워드로 오셔서 상단에 엔도트 탭을 선택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Insert Citation이라는 글자 부분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이 위에 있는 아이콘이 아니고 아래쪽에 있는 Insert Citation 글자 부분 선택을 하시고 두 번째에 있는 Insert Selected Citation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Insert Selected Citations를 누르시게 되면은 본문 내에 숫자가 들어오게 되고 아래쪽에 참고문헌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물론 지금 잘 들어는 와졌을 텐데 이렇게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와는 다르게 저자명 이런 식으로 연도가 들어오게 되고 아래쪽에 뭔가 레퍼런스와 초록이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처음에 설정이 그냥 기본 설정이 이 옷 모양, 스타일 모양이 어노테이티드라는 설정이라서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거고 아까처럼 이렇게 숫자 형식으로 들어온 걸 보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이 어노테이티드라고 되어 있는 드롭다운 바를 누르셔서 아래쪽에는 넘버드로 한번 바꿔볼까요? 넘버드로 하시게 되면은 여기서 넘버드로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본문 내 번호가 들어오게 되고 아래쪽에 번호로 정렬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잘 되실까요? 안 되시면은 줌의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한 번 더 해볼까요? 아까 여기다가 1번부터 3번이 들어왔는데 저는 이제 뒤쪽에도 커서를 한번 더 볼게요. 뒤쪽에 커서를 두고 다른 레퍼런스 이번 4개 정도 선택을 한번 해보고 아까랑 똑같아요. 예, 똑같이 한번 더 넣어볼게요. 이렇게 4개 선택하고 여기다 추가할 거야. 이렇게 커서 깜빡이는 거 확인한 다음에 엔도드 탭에 인서트 사이테이션에 인서트 셀렉트 사이테이션 클릭 하면은 이렇게 앞쪽이 1번부터 3번, 뒤쪽이 4번부터 7번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7개의 레퍼런스 쌓이게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참고문을 집어넣게 되면 굉장히 편리하게 금방 넣으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엔도트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참고문의 모양이 다 통일성 있게 자동 맞춤이 된다. 그리고 본문 내 인용 번호 순서도 자동으로 번호를 맞춰준다. 이 기능이 제일 좋습니다. 이미 논문 한 번이라도 써보셨는데 이게 왜 편한지 바로 하실 거예요. 이거 본문 내 인용 번호 손으로 일일이 다 안 바꿉니다. 원래. 예, 바꾸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동으로 잡혀주는 게 이 엔도트 프로그램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써보시면 되겠고 근데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워드에서 선택을 하시다 보면 회색 진한 음영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본문의 인용번호 이렇게 진하게 나타나는 데가 있을 거고 참고문헌도 클릭하면 이렇게 진하게, 예, 한 번만 클릭했는데 다 진하게 회색 음영이 쳐지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은 그 임의로 편집하면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그 영역들이에요. 앞전에 제가 그 용어 설명 처음에 드릴 때 필드 코드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엔드노트와 워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필드 코드예요. 그래서 이 회색으로 찜한 음영이 돼 있는 거는 엔드노트란 프로그램 외부 프로그램이 워드에 들어와 있습니다라는 영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역들을 선생님들이 딜리트나 백스페이스로 삭제를 한다거나 타이핑을 한다거나 뭔가 순서를 바꾸기에 컷앤페이스를 한다 이러면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자, 이렇게 있는데 2번 레퍼런스가 잘못 들어온 것 같아요 하고서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딜리트로 지우시는 경우.
네, 이런 거 같대요. 그 다음에 요 문단을 앞으로 옮겨야 되겠는데 하고서 이거를 잘라내는 경우 왜 안 되죠 지금? 예, 가려졌지만 여기 회색 음영 진한 거 있죠. 같이 자르면 안 돼요. 예, 이러면 오류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왜 이거 오류가 이렇게 나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보이기에는 4부터 7로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 안에 이렇게 저자 정보부터요. 초록 정보들까지 이렇게 수많은 매크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단지 우리가 우리 사람 눈에 보기 편하게 옷을 바꿔 입혀 놓은 것뿐입니다. 숫자로 옷을 바꿔 놓은 것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안에 수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내가 백스페이스나 딜리트 또는 잘라내기를 한다. 그럼 그 코드가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복구가 안 돼요. 에러 납니다. 그럼 이렇게 설명드리면 선생님들이 에러 날까 봐 못 쓰겠는데 라고 당황할 수 있는데 사실 에러는 0%예요, 0%. 아예 안 납니다. 네, 전 세계에서 쓰고 있는 엔드노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원래 오류가 안 나요. 네, 그래서 사용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오류가 나는 겁니다. 사용 방법만 제대로 아시면은 오류가 절대 안 나고요. 사용 방법 중에 요거를 이제 에러를 안 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요 삭제 방법만 잘 하시면 됩니다. 이거 한번 같이 보고 해보도록 할게요. 삭제는 엔드노트 탭 메뉴에 보시면은 에디트 이미지 사이테이션 메뉴가 있어요. 요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은 팝업 창이 하나 나타나게 되고 여기서 검은색 옆삼각형을 누르시게 되면은 메뉴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중에 리무브 사이테이션 누르시게 되면 지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퍼런스를 하나씩 삭제할 수 있어요. 한번 여기까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들 여기 아까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엔드노트 탭, 워드의 엔드노트 탭을 보시게 되면은 좌측에 에디트 앤 매니지 사이테이션 메뉴 보이실 겁니다. 에디트 앤 매니지 사이테이션 메뉴 클릭.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파워창이 나타나게 돼요. 나타난 파워창에서 우리가 지금 1, 2, 3, 4, 5, 6, 7 이렇게 번호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불필요한 것들을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우는 방법은 그냥 간단하게 검은색 역삼각형을 누르고 리무브 사이테이션 해주시면 돼요. 저는 뭐 두 개씩만 남겨볼게요. 그냥 아무거나 지울게요. 선생님들도 이렇게 좀 지워서 뭐 두 개씩 또는 한 개씩만 남겨보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검은색 역삼각형 눌러 리무브를 하시게 되면 바로 지워지는 것 같지만 바깥쪽에서는 바로 활성화는 안 돼요. 이 상태에서 OK 버튼 누르시면 이제 활성화됩니다. OK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1, 2, 3, 4로 번호 정리 바뀌게 되고 4개의 레퍼런스가 남게 돼요. 이렇게만 삭제하시면 절대 에러가 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편집했을 때 이미 편집했을 때 오류가 날 수도 있습니다라고 사항을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2번 레퍼런스를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 이렇게 드래그해서 지우는 게 아니라고 설명드렸죠? 무조건 에디트 앤 매니지 사이즈에 들어가서 여기 1번, 2번 써 있으니까 두 번째 걸 선택하고 리무브. 이렇게만 지우면 절대 에러 안 납니다. 네, 이렇게 삭제만 하시면 되세요. 자, 두 번째, 이 문단을 앞쪽으로 옮겨버리고 싶어요. 문단에 체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여기 3, 4번 참고문은 있으니까 여기다가 나만의 뭐 주기를 남깁니다. 3번, 4번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에디트 메일 사이트에 가서 잠깐 3번, 4번을 빼놔요. 네, 잠깐 3번, 4번을 빼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드래그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회색 진한 음영이 없죠? 그래서 이 상태로 잘라내요. 그리고 문단의 앞쪽으로 붙여 넣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다 메모를 해놨잖아요. 3, 4번이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 여기다 다시 커서를 두고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 가서 아까 3번, 4번 레퍼런스 선택한 다음에 여기다 다시 인설트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1, 2번이 돼야 되고 뒤에가 3, 4번 다시 밀려주는 게 맞겠죠? 예. 여기가 원래 3번, 4번이었지만 앞쪽으로 왔으니까 1, 2번이 돼야 되고 제가 메모한 것만 지우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돼요. 그래서 참고 문헌은 잠깐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 뺐다 이것만 잘하시면 되세요. 예, 그래서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작업도 단순해서 그렇게 뭐 실수하시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실 거는 이제 지금은 구두점 앞쪽에 본문내 인용번호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구두점 뒤로 본문내 인용번호가 가야 된다. 그러니까 본문내 인용번호가 구두점 뒤로 가야 된다라고 할 때는 요걸 잘라내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구두점을 지우고 구두점을 앞에다 찍어주면은 구두점 뒤로 본문내 인용번호 이동했죠? 네, 이런 식으로 이동을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즉 회색 음영에는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그다음에 건드릴 것 같다? 그러면은 아까처럼 메모해 놓고 잠깐 빼놓으셨다가 다시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웃풋 스타일 변경은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죠. 아까 어노티드에서
어노테이티드에서 넘버드로 바꿨던 거. 그게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스타일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넘버드 양식인 밴쿠버 스타일과 어서데이트 양식인 APA 스타일이 저희 분야에서 제일 많이 써요. 근데 요새 간호학 분야도 APA에서 밴쿠버 스타일로 많이 넘어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요 스타일들은 선생님들이 학술지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양식이기 때문에 요것들에 맞춰서 그 스타일을 편집을 해서 쓸 수는 있는데 이걸 편집하시려면은 한 2시간 또 배우셔야 되세요. 근데 그렇게까지 시간을 또 들이시기에는 다른 연구에 더 시간을 투자하시라고 저희 도서관에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엔드노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는 돼요. 근데 여기는 전 주제 분야의 스타일을 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업데이트가 좀 더딜 때도 있어요. 그리고 찾는 게 없을 때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학술지가. 그럴 때는 아까 도서관 홈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엔드노트 메뉴, 여기 다운로드 받은 메뉴에 보시게 되면은 스타일이라는 탭이 있어요. 이 스타일 탭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스타일들을 제가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이제 해드려요. 그래서 여기 스타일 신청이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스타일 신청이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기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널명이나 이런 것들 내용도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스타일 탭에 들어오셔서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되세요. 아니, 신청해 주시면 여기다 제가 업로드를 해드려요. 업로드된 것들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을 받아서 쓰시면 되세요. 그 파일을 받아보게 되면은 이렇게 파일이 받아지는데 받은 상태로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스타일 파일 사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스타일 파일 이용하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있죠. 요 링크를 제가 항상 요 모든 걸 업로드할 때마다 이 링크를 계속 넣어놓거든요. 요거를 꼭 눌러보시고 쓰셔야 되세요. 파일 이용 안내를 눌러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읽어보시면은 천천히 읽어보시면 그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에 있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제가 아까 스타일 파일을 받았는데 받은 파일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요거를 지정된 위치에다 넣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즈에 가면은 엔드노트가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 안에 스타일즈란 폴더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집어넣어야지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이 스타일 파일 이용 안내 요 링크는 스타일 파일마다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눌러보시고 꼭 쓰시면 되세요. 이렇게 하셔야지만 워드에 갔을 때 셀렉트 언어 스타일 제일 상단에 있거든요. 셀렉트 언어 스타일을 누르시고 여기서 스포츠 메디슨이었거든요, 아까. 그래서 스포츠 메디슨 알파벳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 메디슨을 찾으신 다음에 선택해서 넣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뀝니다. 네. 요 학술지는 가까로의 본문 인용 번호가 가까로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탈릭체 안 쓰고 그다음에 저자수가 7명이 넘어가면은 애돌 처리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이 다 있는 거예요. 그 규정에 맞춰서 다 이게 형식에 맞춰진 겁니다. 그래서 학술지별로 다 모양이 다르고 그 모양에 따라서 맞춰진 게 스타일 파일이니까 원하시는 대로 이런 것들은 이제 DOI를 표기해라 뭐 이런 것들이 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줍니다. 한 번에 바꿔주니까 편하게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역시나 논문 한 번에 써보신 선생님들은 왜 편한지 아실 거예요. 한 번에 모양을 다 맞춰준다는 그 자체가. 자, 그러면은 이제 대학원 혹시 학위 논문 쓰셔야 되는 선생님들은 학위 논문 스타일 파일도 역시나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은 이 스타일 메뉴의 가장 상단에 있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받으시면 되세요. 이게 2015년에 그 학위 논문이 개정되고 난 뒤에 아직까지 그 뒤로 특별한 개정은 없어서 그대로 쓰실 수는 있으세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엔드노트 탭 메뉴에 보시게 되면은 비블리오그래피라고 써있는 우측에 보면 아주 조그만 아이콘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시면 탭 메뉴 두 개 나오는데 그중에 레이아웃에서 폰트나 사이즈나 라인 스페이싱을 바꿀 수 있는데 요거는 참고 문헌의 글꼴을 바꾸는 거예요. 참고 문헌의 글꼴만 전체 본문은 여기 홈 메뉴에서 바꾸시는 거고 참고 문헌은 여기서 바꾸셔 주시면 됩니다. 왜 여기서 바꾸냐면은 엔드노트로 들어온 기능이라서 글꼴이 그냥 기본 글꼴로 돼요, 이렇게.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컨버트 투 플레인 텍스트라는 메뉴를 보셔야 되는데, 요거는 자주 쓰는 메뉴는 아니고, 선생님들 논문은 이제 서브미션 할 때, 파일을 딱 낼 때 쓰시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투고기 정도도 보게 되면 이렇게 써 있어요. 당신이 만약에 레퍼런스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를 썼다고 하면은 필드 코드를 다 제거해라. 언제? 일렉트로닉 매니스크립트를 서브미팅 하기 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필드 코드라는 게 남아져 있으면, 즉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진한 회색 음영이 남아져 있으면은 이 받은 편집자들이 이걸 편집할 때 굉장히 힘들어해요. 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제거해 달라는 건데 제거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이 컨버트 사이테이션 비블리오그래피라는 메뉴가 스타일 바로 아래에 있어요. 아래 바로 스타일 메뉴 하단에 있는 컨버트 사이테이션 비블리오그래피를 누르시고 컨버트 투 플레인 텍스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눌러보시게 되면은 이제 필드 코드를 다 제거할 거다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고요. say yes를 누르시게 되면은 지금 제가 만든 문서를 저장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저장하라고 해요. 그래서 바탕화면에 일단 저장해 놓도록 할게요. 저장하면 지금 제가 아까 만들었던 문서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서 2가 새로 만들어질 겁니다. 예. 그럼 문서 2를 만들어 놓고 드래그를 해보게 되면은 회색 진한 음영이 안 잡혀요. 요게 이제 필드 코드가 다 제거되고 텍스트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뭐가 될까요? 바로 스타일도 안 바뀌고요. 아무것도 엔도노트 기능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출할 때는 이렇게 엔도노트 기능이 사라져 있는 걸 제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걸 제출을 하시는 거고 제출을 하시고 나서 바로 이제 업셋돼서 게재가 되면 참 좋은데 리젝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리젝 됐을 때 다시 이 해당되는 논문을 다시 좀 재정비를 해서 다른 탁에 다른 저널로 투고를 하시게 될 텐데 그때 이 파일을 쓰시면 안 돼요. 왜냐? 여기서는 스타일을 못 바꾸거든요. 예, 스타일을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꿔도 적용이 안 됩니다. 왜냐? 엔도노트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떤 파일을 써야 되냐? 바로 이 파일 하나 내려보면은 아까 바로 직전에 이 연동이 되어 있던 필드 코드가 살아있던 걸 저장을 게끔 얘가 해줬잖아요. 필드 그 컨버트 투 플레인 텍스트 할 때. 컨버트 투 플레인 텍스트 할 때 얘가 저장을 하라고 왜 팝업 메시지 나오냐면은 이 파일을 갖고 있으셔야 되세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들이 리젝이 됐다 하면은 가장 마지막에 모든 영문 교정도 끝났고 논문의 모든 확인이 다 끝난 이 파일을 갖고 여기서 다시 스타일을 바꿔서 제출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간혹가다 저한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논문을 이렇게 플레인 텍스트로 냈는데 요걸 엔드노트로 다시 살려주세요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아무도 못 살립니다. 왜냐면 여기에 남아있는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못 살려. 이건 그냥 글자들이에요. 예,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시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엔드노트 탭 메뉴 중에 쓰실 만한 거는 매뉴스크립트 매처라는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여기 사이트에서 그냥 다 그 개인 계정을 하나 무료로 만드신 다음에 쓰시면은 요 메뉴 클릭하시면은 선생님들이 논문 쓴 거에 타이틀과 초록을 집어넣고 파인드 저널스를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임팩트 팩터랑 SCL급의 학술지수 중에서 이 타이틀과 초록을 분석해 보니 이런 학술지가 좀 어울리십니다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줘요. 그 메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기능들은 요새 AI 툴에도 굉장히 많고요. 여기 상단의 리서치 메뉴 중에 논문 작성 가이드에 가보시게 되면은 이 투구 학술지 선정이라는 메뉴에 가시면은 여기 이렇게 도구들이 있어요, 이미. 예, 출판사별로도 도구들이 있고, 우리 구독한 S투저널에도 있기 때문에 AI 툴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뭐 편안하게 내가 투구하는 점 찾기 어렵다 하면은 이런 툴들을 좀 이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엔드노트 사용 시 유의사항 설명드리고 종료할 건데, 그 전에 제가 준 채팅창에다가 URL 하나를 보내드릴 거예요. 지금 보내드린 URL은 오늘 엔드노트 교육 관련된 만족도 설문지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체크 하시면서 유의사항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드노트는 이제 선생님들이 논문을 그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활용을 하실수록 익숙해지고 더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활용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자주 써보시길 바라고 부정확한 정보를 입력을 하시면은 불필요한 정보가 출력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불정확한 정보를 수집했다? 그러면 내 논문에 불필요한 정보가 참고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 논문의 가치를 떨어뜨려요. 그러니까는 가능하면 검증된 학술 데이터베이스들에서 내가 정보를 잘 수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뭐 하나만 갖고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마다 계속 라이브러리를 만드시면 되시고 다만 논문과 하나의 라이브러리만 연동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무슨 뜻이냐? 논문 파일 하나에 라이브러리 하나 이렇게 쓰셔야 되세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룹을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만 연결해야 돼요. 여러 개의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워드에다 하나에다 막 집어넣으면은 안 됩니다. 예, 그거는 주의해 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수정이 필요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디트 메뉴, 사이테이션 메뉴 사용하시면 되겠고, 스타일 파일과 관련된 것들은 아까 도서 홈페이지에 아까 엔드노트 메뉴 기억나시죠? 그래서 엔드노트 메뉴에 여기 스타일 들어오셔서 보시거나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되고, 필요한 것들은 엔드노트 FAQ에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쓰시다가 어려운 것들 있으시면은 전화 주셔도 되시고, 이메일 주셔도 되시고요. 홈페이지에도 뭐 Q&A 메뉴 같은 거 있습니다. 또는 성예관 10층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노트북 들고 오셔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엔드노트 물어보러 왔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저희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된 강의는 저희가 그 이렇게 유튜브 채널 중에 유튜브에다 가톨릭 대학교 성인교육 도서관 하면은 채널이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예, 아카이브라는 채널과 그냥 도서관 채널이 있거든요. 이 도서관 채널은 그냥 선생님들이 학술적인 정보 유용한 것들 제공해 드리니까 그냥 심심할 때 한 번씩 보시면 좋고, 아카이브에다가 교육한 내용들을 오늘 풀 내용을 다 그대로 업로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난다. 다시 한번 체크하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트에다 올려드릴 거니까 오늘 한 것도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재생 목록에 가면은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으니까 필요한 것들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네, 선생님들 연구하실 때 엔도도 잘 활용하셔서 편리하게 연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